안녕하세요. ABS 교육방송국 국장 이다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ABS 교육방송국 부국장 윤주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ABS 교육방송국 총무 윤혜윤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반갑습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알기론 총장님도 안산대학교 교수님이라고 들었거든요. 간단한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나는 1996년에 안산대학교 그 당시에 전자통신과 교수로 와서 지금까지 이제 24년을 이 안산대학교에서 있고 작년에 이제 총장으로 취임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디지털정보통신과라고 이제 과명이 변경이 됐고 이제 3년제 학과로 됐죠. 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어떤 마음으로 총장직에 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매우 힘든 마음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요. 우리가 이제 1월 달에 코로나 이제 19 바이러스가 처음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우리 설날이 지난 다음부터 우리 안산대학교가 감염병 관리위원회를 열고 준비를 해왔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오랜 기간을 진행을 하면서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 입학식, 졸업식도 취소를 했고 입학식도 취소를 했고 각종 워크숍도 취소했고 또 신입생은 또 신입생대로 이렇게 새로운 얼굴을 봐야 되는데 얼굴도 보지 못하고 또 이제 개강을 조금만 연기하면은 학생들을 볼 수 있으려니 했는데도 또 개강을 제대로 이제 하지도 못하고 결국은 온라인 개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에 있어서 되게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고 학교도 힘들고 물론 나도 그런 과정에서 쉬운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 학생들이 각 가정에서 또 공부하고 또 온라인으로 교육받는 것이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이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대학이 감염병관리위원회를 열어서 계속적으로 방역과 이런 활동을 해왔다고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 우선 학생들이 학교에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교직원들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이제 재택근무도 해왔고 그리고 조금만 발열 증세나 또 인후통 이런 증세가 있으면 무조건 학교 나오지 못하도록 하고 지금은 이제 인터뷰 때문에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지만은 그 사무실에서나 어느 장소에서나 마스크를 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직원 식당은 일렬 식사를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 식당은 이제 열지를 않고요. 그리고 모든 공공시설은 다 폐쇄했고 또 우리 건물도 출입구는 다 하나로 이렇게 폐쇄하고 그리고 수시로 이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지금은 대면 수업을 시작을 했는데 우리 대학이 모든 학과가 다 대면 수업을 하면은 약 4,500여 명이 여기를 다 학교에 와야 되기 때문에 이 감염병에 노출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학과만 지금 대면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기말고사 문제도 또 이제 대두가 되잖아요. 맞아요. 학생들 지금 기말고사에 관심이 많죠. 네. 학과에다가 의견을 물었는데 꼭 이 학교에서 시험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학과 일부 과목만 허락을 해주기로 하고 기본적으로는 다 온라인 시험이나 레포트 이런 걸로 다 대체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평가 방법은 예전에는 이제 상대 평가 방법이었습니다만은 절대 평가 방법으로 바꿨고 이거는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 공지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학생들 신입생들한테 우리가 이제 처음에 대학을 들어왔는데 학교도 못 와보고 그래가지고 제가 편지를 써서 또 거기에다가 학생들한테 필요한 손세정제하고 받았죠 여기도? 네, 받았어요. 네, 손세정제하고 그다음에 비타민 C 하고 이제 보내드렸는데
가격은 그렇게 많이 비싸진 않지만은 그나마 학교에서 학생들을 이만큼 생각합니다라고 하는 성의 표시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은 고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받고 또 사진을 또 올려가지고 고맙다는 표시를 해줘가지고 또 나도 마음이 흐뭇한데 그거 우리 유튜브에서 한번 내지 않았었나? 거기 학생 TV에서? 저희가는 안 했어요. 안 했었나? 네. 아무튼 그런 것에 대해서 학교는 학생들을 정말로 어떻게 하면은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을 할 수 있을까? 또는 학생들이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학교에 올 때 와서 학교에서 또 다른 교육을 받고 학교의 시설을 이용하고 할 때 큰 문제가 없도록 계속 방역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교수님들이나 학교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에다가 이런 것들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우리 대학은 학생들을 위하는 대학입니다. 내 마음 자체도 그렇고 우리 대학이 슬로건이 뭔지 아세요? 나를 알아주는 그렇죠. 대학. 나를 알아주는 맞아. 대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가 여러분들을 알아준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말에 공감을 하고 여러분들의 고민에 공감을 하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면은 이 고민을 같이 공유할 수 있을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결 방안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것을 이제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6월 1일자로 조직 개편을 했어요. 그래서 기존의 학생 취업 지원처를 취업을 다른 부서로 옮기고 학생 성공처라는 이름으로 바꿨어요. 거기서는 주로 상담 쪽을 많이 담당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학생들의 인생 상담뿐만 아니라 학업 상담 뭐 여러 가지들을 여러분들한테 상담을 해주면서 여러분들이 우리 대학에서 정말 미래를 준비해서 나갈 수 있게 학생 성공이라는 성공이 대학을 졸업할 시점의 성공이 아니고 미래를 준비하는 성공을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여기 같이 오신 우리 학생들도 자기의 인생을 성공하고 싶잖아요. 근데 어느 대학 같은 경우는 대학을 졸업해서 취업을 잘하는 것이 성공이다 이렇게 해서 목표로 삼고 학생 성공센터를 운영하는 그런 대학도 내가 봤는데 우리 대학의 목표는 취업만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내가 40대, 50대, 60대가 됐을 때 난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살 수 있는 바탕을 20대에 키워주기 위한 그러한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도 같이 협조해주고 좋은 대학을 만드는 거는 학교만 좋은 대학을 만들려고 노력해서 안 되고 결국은 좋은 학생이 배출되면은 좋은 대학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다음에 또 좋은 학생이 들어오고 이렇게 선순환적인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대학에서 잘 가르쳐서 정말 성공해서 내보내면은 이게 선순환이 계속돼서 정말 대학이 잘 되고 졸업생들이 잘 되는 그런 대학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내가 대학을 운영하는 하나의 목표이자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1학기 때 하지 못했던 학교 행사들이 많은데 이 행사들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또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해요. 네. 사실 1학기가 들어오면은 우리 총학생회가 신입생 환영회에서부터 여러 가지 활동을 준비하고 있었고 대학에서는 또 나름대로 체육대회도 1학기 때 원래 있었고 그런데 그것들이 다 취소가 됐죠. 지금 이제 1학기에 못했던 그런 것들은 2학기로 이제 많은 부분들을 넘기고 온라인이나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비대면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영어 교육 프로그램도 1학기 때부터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제 아마 6월부터 지금 모집에 들어갈 텐데 온라인과 또 부분적 오프라인 교육으로 진행을 할 계획이 있고요. 그래서 비대면을 우선으로 하되
저희 대면으로 하는 것은 최소화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학기 때도 이러한 상황이 좋아지면은 좋을 텐데 아직 그러한 것이 이제 확실치 않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좋아졌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이런 걸 대비해서 두 가지 그 방안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실습을 이제 못 나가서 많은 학생들이 진로에 대해서 더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총장님께서는 꿈이 무엇이었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루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내 꿈이요? 네. 예. 내 꿈. 되게 어렵습니다. 나도 내 꿈이 뭔지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사실 내가 대학에 처음 지원을 할 때 우리 대학을 처음 지원한 게 아니라 타 대학에 지원을 했었는데요. 그 대학에서는 고등학교 학족부를 떼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학족부를 이렇게 떼었는데 고등학교 때 그 장래 희망을 이렇게 쓰잖아요. 네. 그런데 1학년 때 장래 희망을 쓴 게 과학자였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리고 2학년에 갔더니 2학년 때 거를 봤더니 엔지니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3학년 때 거를 봤더니 교수라고 되어 있더라고. 근데 내가 그때 당시에 교수를 지원하기 위해서 그거를 띈 거잖아. 되게 처음 느껴봤었죠. 그때 잊고 살았다가. 그런데 저는 이제 그 대학원을 졸업하고 이제 LG에서 통신기기를 개발하는 연구소에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엔지니어라는 꿈을 이뤘죠. 그러다가 거기에서 끝나고 이제 그 조금 더 공부를 하면서 태릉에 있는 선수촌 안에 한국체육과학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스포츠를 우리가 기계적으로 스포츠 활동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그 개발을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학교로 왔습니다. 결국은 엔지니어라는 꿈도 이뤘고 저는 교수라는 꿈도 이뤘어요. 이러한 경우는 아마 좀 그 행복한 경우가 아닐까 싶은데 결국은 제 마음속에 있었던 그 교수라는 꿈을 이뤄서 저 나름대로는 그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대면 수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 많은 학생들이 많이 아쉬워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에게 위로의 한마디 있다면 해주세요. 정말 어떻게 위로의 말을 전할지 그거 자체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나도 우리 아이가 대학생이 있어요. 매일 집에서 공부한다고 힘들었답니다. 내가 우리 아이들 데리고 결국 할 수 있는 거는 가끔 데리고 나가서 그냥 맛있는 거 사주는 것밖에 할 게 없더라고. 나가서 놀으라고 해도 놀지도 못하고, 친구들도 잘 못 만나고, 거의 집콕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겠죠. 나도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아이들을 볼 때나 우리 학생들을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은 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와중에 건강에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이번 기회가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내가 앞으로 삶의 목표가 뭔지 또 대학을 졸업하면 무엇을 할지 이런 것들을 그동안에 바쁘게 살면은 생각 못할 것들을 조금의 시간의 여유가 있을 때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교육 과정이 바뀐 것 같은데 이게 이 사태 이후에 어떻게 변할 것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사실 우리 대학은 우리 대학뿐만 아니라 많은 대학들이 오프라인 대학이죠. 네. 그 이외에 온라인 대학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오프라인 대학들이 갑자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온라인 대학화가 돼버린 거죠. 사실은 준비가 많이 안 됐었습니다. 우리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많은 대학들이 플립트 러닝이라고 해서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충분히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교육부가 제공하는 무크라고 K무크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온라인 교육을 그 누구나가 들을 수 있고 대학에서도 갖다 쓸 수가 있는 게 있는데 그렇게 활성화가 많이 안 된 편이었어요. 이번 기회에 그런 것들이 많이 도입돼야 되는 그 니드를 느꼈고 교수님들도 사실 이 동영상 촬영이나 어색했죠. 네. 교수님들 되게 어색했죠 처음에 하는데 맞아요. 예, 처음이라서 그래요. 그래 교수님들도 그거 할 때 지금 우리도 이거 하면서 NG는 날까봐 걱정하고 그러잖아요. 그 동영상 촬영할 때 NG 나면은요 처음부터 다시 해요. 그러니까 동영상이 25분짜리면은 교수님은 그 1시간 넘게 촬영을 하고 또 지웠다가 다시 하고 사실 그런 노력들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조금은 좀 교수님들을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조금 이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죠. 전문가 같이 안 하니, 네. 못하니까. 그런데도 좀 이해를 해주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준비 안 된 상황에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제 전환을 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교수님들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어느 정도 이제는 벌써 우리 이번 주가 이제 11주차, 12주차 이제 들어가도 다음 주는 그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많이 조금은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교수님들도 온라인 교육의 필요성도 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들도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가 만드는 이 온라인 콘텐츠를 그냥 사장시키면 안 되겠다. 다른 오프라인 교육이 다시 시작되더라도 이것을 그대로 가져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좀 얘기가 좀 길어질 텐데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한자로 쓰면은 가르칠 교예요. 가르칠 교는요 이렇게 어떻게 쓰냐면은 회초리를 가지고 아들을 아버지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가르칠 교예요. 그래서 가르칠 교는 외부에서 내부로 주입하는 그런 교육이야. 그러니까 어릴 때는요 그런 것들이 통하는 교육이죠. 왜냐하면은 어릴 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우리가 정해져 있는 것들을 주입시켜주는 교육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같이 이제 성인이 된 상황에서는 그런 교육이 더 이상 먹혀들지 않고 또 다른 교육 방법이 나와야 되죠. 그런데 영어로 교육이 영어로 어떻게 되죠? 에듀케이션이죠. educate라는 말이 교육하다라는 뜻인데 우리말로 표현하면은 근데 educate의 어원을 보면은 이끌어내다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제 가르칠 교자처럼 외부로부터 내부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이제는 끄집어내는 교육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근데 사실은 지금까지 대학 교육도 어쩌면은 계속 주입식 교육이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교육의 틀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 정말로 우리는 이제 대학생 교육은 에듀케이트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대학도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됐고요. 미네르바 학교라고 스쿨이라고 들어봤어요? 아니요. 난 못 들어봤어요. 유명한데. 미네르바 대학이라고 이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그 미국에 설립된 대학인데 온라인 대학이에요. 1년에 100명에서 150명 정도밖에 모집 안 한다고, 180명 정도밖에 모집을 안 한다고 해요. 근데 1년 등록금이 3천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고, 세계의 각지에 흩어져서, 자기가, 훈련하고 싶은 지역에 있는 기업에서, 이렇게 기업에서 체험을 하고 거기서 일을 하면서 교육을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되게 곽강을 받고 있고 하버드 대학보다도 더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는 대학이거든요. 나는 이제 작년에 취임할 때도 이
미네르바 대학 같은 형태의 대학이 앞으로는 나타날 것이다 또는 이것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했어요. 내 취임사에도 그런 말을 했는데 대학이 그렇게 변해가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작년부터도 그런 부분에 이제 좀 그 연구를 우리 교수님들을 통해서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빨리 온 거예요, 그게. 예. 그래서 좀 마음이 급하게 되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대학 교육은 이제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을 해서 정말 강의실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것만 하는 것은 온라인을 통해서 하고 그러면은 교실에서는 뭘 하느냐? 거기서는 토론과 질의응답 그리고 디스커싱 학생들끼리 이제 어떤 문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거죠. 그리고 교수님은 거기서 그 토론을 이끌어주거나 답변을 제공해주거나 아니면은 학생들로부터 문제의 해결 방법이 나오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에듀케이트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 방법을 이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교육은 간접 교육과 직접 교육이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간접 교육이라고 하면은 내가 듣고 보고 해가지고 하는 교육. 우리가 책에서 배우는 교육들 다 간접 교육이잖아요. 그런데 직접 교육이라는 것은 내가 체험을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뜨겁다고 그러면은 아이한테 아무리 뜨겁다고 그래도 얘는 뜨겁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잖아. 이건 간접 교육이지만은 얘가 이걸 만져가지고 뜨거움을 느끼면 이게 직접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간접 교육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모든 것을 다 체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꼭 내가 필요한 것들은 직접 교육이 필요하다. 그것은 뭐냐면은 오프라인에서 내가 실습을 하고 실험을 하고 뭔가를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은 직접 교육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학 같이 이렇게 오프라인 대학은 이제 그 직접 교육의 그러한 실습 교육, 체험 교육이 적합화된 그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앞으로 계속 가져가야 되겠지만은 지금 이번에 온라인 콘텐츠 만든 것처럼 그런 온라인 교육도 같이 들어와야 되겠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다가 하나 더 앞서서 미네르바 대학에처럼 현장에 가서 같이 실습하는 거. 요즘에 대학에 현장 실습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물론. 그래서 일부 학과들은 그렇게 현장 실습과 병행해서 해요. 예를 들어 간호학과나 또는 임상병리과나 이런 보건학과 쪽은 실습을 가고 또 학교에서 교육받고 하는 것들을 이제 진행을 하는데 지금은 학교에서 교육받고 방학 때 실습 가고 또 여기서 교육받으면은 방학 때는 그 실습 기간에 실습만 하는 이제 그런 체계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병행할 수 있게 해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교육은 온라인으로 받고 실습을 가서 하고 이런 방법도 앞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의 이제 앞으로의 방향성은 바로 이와 같이 온라인 교육을 대폭 들여오고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 대학에서 하고 현장이랑 같이 연결을 해가지고 온라인과 대학 강의실과 현장이 유기적으로 함께하는 그런 교육 시스템을 만드는 게 제 목표이자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많은 대학들이 아마 이 방향으로 갈 거예요. 네,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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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차 들어요. 편하게.